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문제는 한 중하 저 기준으로 제가 드렸던 자료 기준으로 중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1교시 좀 보겠습니다. 1번 10개 사용하는 이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 이 이유가 웃깁니다. 그 밑에 2번 소방차가 한 대가 약 분당 2,000리터 내놓는답니다. 아이고. 소방차 한 대에서 분당 2,000리터를 내보내니까 헤드 한 개에 약 200 LPM 곱하기 10개 하면은 이게 소방차 용량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서를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진짜로 하려면 이 200리터를 가지고 불이 꺼져 안 꺼져 이걸 가지고 소방차 용량을 결정해야지 세상에 소방차 있는 거 갖고 얘를 거꾸로 맞추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이거? 결과값을 정해놓고 얘가 2,000인데 만약에 제가 소방차를 3,000원을 만들었어 그러면 더 해도 개수 더 늘려도 됩니까 이거? 소방차를 4,000원으로 만들었어 그럼 20개 놔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해설서에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고르신 분들이 10개 기준으로 했을 때 물분무 연결 살수 설비에서 방수량을 알았으면 그 방수량에 의해서 화재가 적정하게 꺼지고 그것을 가장 경제적으로 배관 사이즈를 설계하는 게 10개더라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10개보다 더 커지면 배관 사이즈가 커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10개 정도로 가지고 끄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이더라 이렇게 답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 해설서를 안 보신 분들은 어쨌든 답 못 씁니다. 근데 만약에 골라야 됐을 현상이 생길 때 그렇게 써줘도 답 줍니다. 점수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안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또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뒤에 갑니다. 설계 농도, 소화 농도 저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답을 쓰면서 그래프를 안 그렸습니다. 이런 그래프 하나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소화 농도, 여기 소화 농도, 여기는 LFL 불 꺼서 이만큼입니다. 여기 소화 농도 요만큼이 알파 하면은 여기는 설계 농도. 이런 연속 그래프를 가지고 하나 그려도 돼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에서 34% 불꽃화재의 의미는 21분의 21 마이너스 O2 요 놈으로 산출하는 게 그 모범 답안에 갖고 있는 답입니다. 이게 그분들이 공부해서 답안을 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자유유출로 표현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논리가 맞으면 점수 줍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희도하고 조도 그 다음에 NFTC에서 조도값은 비상조명 등에 대해서 1럭스 그 다음에 소등 10룩스 그 다음에 뒤에 피난안전구역에서 10룩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룩스 10룩스 그냥 쓰면 점수 준다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대체설비 대피공간에 대한 대체설비로서 체류형 탈출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파트 대체시설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에 있는 내용 가져왔습니다. 이게 답일 건지 아니면 대피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하는 게 답일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너무 이게 똑같은 지침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채점자들 답안에는 뭐가 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럼 하향식 사다리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구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썼어 그래도 답은 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출제자들이 제가 2번에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증 등에 관한 지침 이 국토부 지침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 그럼 점수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복골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향시키고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답일 수도 있는데 이거 아예 표의가 지금 제가 이게 이야기 드린 아파트 대피 설비 성능 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아예 대체 설비가 그냥 팍 못 박혀서 나와 있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별표에 가면은 아예 그냥 이런 대체 설비 있습니다라고 꽉 못이 박혀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냈으면은 하향식 사다리, 그 다음에 승강식 피난기구, 예를 들어서요. 뭐 그런 걸 썼어. 그럼 점수 안 줄 수도 있다. 안 줘야 한다고 봅니까? 아, 그건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왜 제가 그러냐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대피 공간의 대치 시설이라면 단어 자체로도 그렇게 하면 쓰기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체류형, 타출형으로 뭐 표현되어 있는데 뭐 참조해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의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 선임 기간. 아까 제가 선임 기한이 문제였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공사 시작했다, 공사 끝났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공사 시작했다, 공사 끝났다. 이때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까지. 그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 승인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건물 쓰시오라고 핸드오프 해줬습니다.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죠. 그겁니다. 그거. 나머지들이야 뭐 다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과제안전 기준 해설서에 지문도 똑같이 나와 있어서 경보설비에 대한 검지기 주위의 경보설비에 대한 위치, 수신비의 음량 및 음색, 그래서 위치, 음양, 음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썼으면 점수 한 7점 드릴 거고요. 이렇게 안 썼으면 점수 안 드릴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들이 오른쪽입니다. 주요 특성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청사, 그 다음에 외국 공간, 그 다음에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종합병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요에 따라서 위험물 처리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운수시설, 내가 알고 있는 생각나는 거 다 써도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중요도 특하고 중요도 1로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안 나눠도 왼쪽에 위에 나와 있는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물,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중영업시설,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 공간, 소방서, 내가 생각나는 그 호텔, 예를 들어서요, 모텔, 숙박시설, 관광호텔, 뭐든지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문제 내기가 조금은 난해하긴 한데 그래도 골라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고르셔야 될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아까 여쭤본 겁니다. 페이퍼실. 이 페이퍼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는 안 나올 겁니다. 포수형 위로 올라갈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벤출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이 떨어지겠네요. 그럼 공기가 이 구멍으로 이렇게 공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폼 챔버입니다. 챔버에서 보급을 끌어서 포가 일로 방출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이퍼 실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형 방출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으면 날씨가 뜨거우면 콘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항상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어 있죠. 콘 상부에. 그러면 원래는 물이 여기는 물 안 차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이 챔버 안에까지 다 지금 가연성 혼합기가 들어 있습니다. 되십니까 이거? 그럼 여기서 불 붙어 버리면 요놈이 여기에 옮겨 붙으면 애원암 연소 되죠. 그러면 이 챔버는 물론 이 배관까지 다 폭발해 버리겠죠. 그 중에 제일 약한 놈이 챔버잖아요, 지금. 챔버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냥 이 함석 덩어리 얘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너무 약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경우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해성 혼합기 들어가 있어서 여기 불나서 여기에 옮겨 붙어 버리면 여기는 바로 폭발입니다. 애원암 연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를 막아버려. 여기로 뭐냐 그러면 얇은 유리판이나 깨지기 쉬운 밀폐되는 걸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도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챔버 파손이 안 되죠. 그 대신 불이 나면 여기서 수용력이 밀고 들어와서 혼합에서 압력에서 얘가 터져버리면 그대로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기계 설비에서 랍타 디스크 아십니까? 랍타 디스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경유 탱크는 애원암 연소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에 필요하냐 그러면 IFRT에는 필요하겠죠. IFRT. 혹시 IFRT는 뭔지 아십니까? 탱크 IFRT. 플로팅 루프 있고요. 여기 실링 있고요. 여기에 뚜껑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 이 뚜껑이 없는 것들은 그냥 EFRT라고 그러고 뚜껑이 있으면 IFRT. 이 IFRT에 특형 방출구는 저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IFRT 탱크에서 특형 방출구를 적용하고 있다. 베이퍼 실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냈었어야죠. 경유는 상관없다니까요, 이거. 얘네는 다 포화진 기압이 매우 낮은 놈들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콘덴프 탱크는. 그죠? 거의 뭐 의미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프로텍 루프 탱크는 다 포화진 기압이 높은 놈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원래는 탱크, 이게 뚜껑 없습니다. 그런데 증발되는 거 막고 대기 환경 막으려고 뚜껑 씌워버렸죠. 그러면 여기에 챔버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제가 꺾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설되면 이 챔버 안에 항상 가해성 혼합 형성되죠. 휘발유 덩어리들이. 그러면 여기 막았어야죠, 여기를. 내려오는 여기를 차단시켰어야죠. 원래 내 문제 이렇게 냈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런 개념 없이 문제 낸 거예요. 방어해야 될 위험물의 특성도 모르고, 탱크 특성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그냥 문제만 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골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9번 문제. 자동차 극기 댐퍼에 대해서 댐퍼의 재질, 그 다음에 작동 성능. 여기 이제 아까 세모하라고 그랬고요. 댐퍼의 재질은 제가 모르면 철판 써보라 그랬어요. 철판. 그래 맞아도 철판입니다. 열관 아변, 영광판 및 강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제. 요게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작동 성능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해라. 그 다음에 10번. 다공성 물질하고 비다공성 물질 넘어갑니다, 이건. 11번 문제는 이게 그림이 약간 잘못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11번 문제는 제가 했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는 그 식을 유도 못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벤추리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지금. 펜츄리 할 때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지금. 왼쪽에는 오리피스죠,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은 그대로 유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축계수를 가져와 버렸잖아요, 지금. 끝입니다, 수축계수. 여기는 수축계수가 없으니까 수축계수 안 쓰는 거고요. 또 지나갈 건데, 이건 하셨죠? 이건 하셨죠? 예. 네. 왜 이렇게 여쭤보냐? 처음 보는 날에 했으니까, 공부했으니까요. 금방 하고 기억내서 그날도 똑같이. 자, 얘는 오리피스고 얘는 벤츄리입니다. 두 개 나오면은 잘 보고 쓰세요. 벤츄리 문제 나왔는데 오리피스 쓰면 안 되고요. 오리피스 나왔는데 이거 그리면 안 되고요. 이건 오리피스잖아요. 그럼 이거 그려야죠. 그 다음,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뒤에 넘겨보시면 화학식은 이렇습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성능설계 가이드라인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1교시 때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거 다 문제 풀어내셨으면은 60점 훅 넘을 겁니다.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고개가 갸우뚱하면은 일단은 1교시는 만약에 이런 게 안 되면 1교시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1교시 막 60점 넘고 넘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고 한 5분만 쉬셨다가 우리 바로 2교시 때 우리 박창원 부원장 바로 들어올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20분씩만 하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2교시 때 뵙겠습니다.